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편든다는 뜻이죠. 추미애는 김어준 편입니다. 선동가는 선동가 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볼까요? 추미애 씨는 지금 대권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입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말하는 비호감도는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비호감도 수치를 말하는데, 압도적으로 1위가 추미애, 2등이 임종석, 3등이 김종인, 4등이 홍준표, 이런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지난주에 있었던 통계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비호감 1위 되는 방송인은 아마 김어준일 겁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서울,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 진인 조은산 씨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1등 공신은 김어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인 조은산이 쓴 거는 이런 논리입니다.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과대평가했다. 그는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도 나는 그를 평가하기에 이보다 절제되고 또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표현을 찾을 방도가 없다. 게다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다. 즉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 그의 방송을 마치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니고, 심지어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라는 헛소리까지 쏟아내는 여권 인사들과 박영선 후보에게서 중도층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도 아마 조은산 씨가 처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이 뜯으면 뜯을수록 중도표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중도표. 그런데 보궐선거 끝났으면 이제 침묵할 줄 알았더니 더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년 대선에서도 1등 공신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늘은 조선일보와 추미애 두 사람이 김어준 씨를 놓고 공방을 벌였어요. 우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 씨는 그동안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흘리고 노골적으로 여권을 편들면서 정치 장사꾼, 정권 나팔수처럼 행동해왔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다. 이게 좀 소개하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44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김 씨는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잇따라 출연시켜 90분 내내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야당 후보들을 공격했다. 공영방송에서 전례가 없는 선동방송이었다. 작년 총선 때는 여권 지지층을 향해 압도적 다수당을 위해 밭을 갈아라고도 했다. 백신 부족 사태엔 화이자의 마케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윤지호를 출연시켜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을 벌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국 전 장관 딸을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펴도록 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에 대해서는 익명의 카투사를 출연시켜 제보자 현모 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현씨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사실상 뉴스 공작소였다. 정권을 돕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 눈을 속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 중 모든 지표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도 여권은 그를 정의로운 인물, 탄압받는 언론인인 것처럼 감싸고 있다. 그 뉴스 공작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일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분은 추미애, 조국 두 사람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제공자라고 해가지고 여권 안에서 좀 조심하는 눈치를 보이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제가 개편을 듭니다. 어떤 논리로 편을 들었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김어준을 극찬을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온 언론이 근거 없이 두들겨 팰 때 뉴스 공장만은 해외 방역 사례를 비교해가며 근거를 가지고 방역 성공을 알린 방송이었다. 주인인 시민을 위한 방송, 팩트에 기반한 방송,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방송,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뉴스 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언론 상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 어떻습니까? 이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추미애 씨의 이 이야기를.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조갑제닷컴에 이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진 아주 원로 방송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 김어준 씨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의 기관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은 자신의 출연료 문제 등을 감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감사원이 자료조사에 나서자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이던 평소 태도와는 달리 자신을 일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격화시키며 꼬리를 내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편성해서 정청래는 22일 나도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지만 서면 계약서를 요구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김어준과 정청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먼저 김어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건 전문가의 반론입니다. 방송인의 반론입니다. 대한민국 방송사상 김어준처럼 특별 우대 출연료를 지급받거나 받아간 사례는 그가 최초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첫 케이스 대상으로 잡은 것임을 그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성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은 라디오 출연 1회당 150만 원에 TV 출연료 50만 원 등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연료 등급도 가나 나가 아닌 별결로 분류하여 주 5일 출연하고 1,000만 원씩 한 달에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TV에서는 그동안 김 씨의 고액 출연료 지적에 대해 계약서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제작진이 작성한 제작기획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청래의 주장도 헛소리로 들린다. 방송 출연자에 대한 단발성 출연료 지급은 방송사가 분류한 출연료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김어준처럼 장기 고정 고액 출연료는 계약에 의해 출연료를 지급한다. 일반 출연료 지급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짓거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나 다름없다. 말썽꾸러기적 문제적 이단아 김어준을 감싸고 돌려면 제대로 알고 난 뒤 헛소리라도 해야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답지 않다. 그러면서 전문가적인 비판을 합니다. 문무대왕이라는 이 원로 방송인 기자 출신의 비판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격이 다르다. 다 같은 매스미디어이지만 활자 매체인 신문은 등록제이고 전파 매체인 방송은 허가제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하는 만큼 국민 정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규제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방송에 대한 편견과 탈선적이고 변칙적인 발언 등 방송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란을 자주 불러오고 편파적 발언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김어준은 방송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천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통방송은 방송법상 특수목적 방송이다. 교육방송이나 종교방송 같이 특정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살리게 한 것이 특수목적 방송이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방송처럼 누구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방송 보도 전문 채널 등으로 구분해서 전파 사용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교통안전과 교통정보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 방송, 교통방송이 방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해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출연시켜 이러쿵저러쿵 여론을 자기 필리대로 몰고 가는 것은 방송의 탈선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김어준 앞에 불려가서 시시덕거리는 처량한 국회의원들도 그렇다.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시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 시사 문제를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은 교통방송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울로 방송인답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진정한 방송인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앉을 때는 분장은 물론 양치질까지 해서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도 다듬는 것이 방송인의 진정한 자세이다. 지저분한 머리와 다듬지 않는 콧수염 등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나서는 김어준의 모습이야말로 청취자나 시청자를 무시하는 가벼운 방송 태도이다. 김어준은 방송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방송 변방에서 우짖는 한 마리 가련한 새가 되어 영향력 있는 방송 진행자임을 자처하는 어리석음에 깊이 잠들어 있는 듯하다. 어쨌든 오늘의 최고 뉴스는 지난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 2등 공신을 다투고 있는 추미애 씨가 김어준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재가 개 편을 든 것이고 1급 선동가가 2급 선동가 편을 든 것입니다. 그 상승작용으로 해서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가 큰 차이로 참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